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은 이제 월요일이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이제 생방송부터 해서 이제 쭉 이제 앞으로 진행하실 텐데 오늘 월요일 날 생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역시 예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의 당선을 객관적인 이게 무슨 당시에 트럼프냐 힐러리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찍은 게 아니라 왜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상황 분석이 이제 정확히셨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맞추셨고 이전 2020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가 아니라 왜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왜 바이든이 되었느냐에 대한 이제 또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바이든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번 이제 2024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리스냐 트럼프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상 결론적으로 지난 이제 2016년, 20년, 24년 이제 이번 미국 대선까지 이제 볼 때 이제 정말 속된 말로 세계의 잡놈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이런 미국 내 상당수의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정도로 미국의 어떤 상황이 개판이다. 겉으로는 예일 대학을 나오고 먼 대학을 나오고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했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의 수준,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스펙은 어마어마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준 자체가 트럼프보다 크게 나을 것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와 이제 박빙의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을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박빙인 것은 명백합니다만은 이제 이러저러한 트럼프가 제가 일전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2016년보다 물리적으로도 나이가 이제 8살이나 더 먹었고 또 그간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당초 이제 트럼프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미국의 서민 중산층의 어떤 그 기대를 희망을 그렇게 실현시키지 못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트럼프는 그냥 잊혀진 인물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긴다 하더라도 정말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꼭 그 사람이라던가 그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의 현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표하는 어떤 경향이 민주공화 양당 그리고 더 국가적으로 보면은 미국 또 넓게 보면 전 세계를 사실상 그래도 특징 지어주는 현상을 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간 트럼프란 인물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미국 현실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남긴 유산은 계속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이민 정책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자신이 집권했던 시기보다 이번에 재집권하게 되면 이제 아예 물 샐 틈 없이 이제 이민을 차단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겉으로는 이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해리슨 이에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또 실제 미국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실제 미국으로의 이민 그다음에 또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지위가 예전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이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주자를 하건 공화당이 주자를 하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민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역시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용어상 디커플링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반도체 수출 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추진을 했었고 이제 집권하게 되면 이제 본인은 이제 특히 전반적인 외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외국 제품들에 대한 이제 엄청난 관세를 이제 물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특히 중공제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60%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더 교묘하게 이제 우회해서 하는 것들을 차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 정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적으로 들어오면 트럼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대중국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거나 좀
해리스와 트럼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바이든이 뭐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이제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젤렌스키가 특히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해서 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도 서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서방이 제공하는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이제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체 무기로 뭐 모스크바나 이런 곳에 이제 뭐 드론 공격 등을 합니다만은 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드론 정도 가지고서 정말 뭐 어떤 러시아 전체를 좀 뒤흔들 수 있는 이런 뭐 군사적인 공격은 사실상 뭐 크게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서방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여러 이제 무기들을 동원해서 이제 러시아 본토 그러니까 전쟁터가 아니라 이제 후방에 있는 뭐 군사 뭐 보급 시설이라던가 기타 이제 안보적인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공격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밝혀왔는데 뭐 허용해 줄 듯 말 듯 뭐 이렇게 좀 뉘앙스는 풍긴 적이 있어도 아직까지 미국 바이든과 서방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현재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뭐 푸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제 자기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푸틴과의 협상을 더 종전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무언가 이제 민주공화당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본인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서 이제 벌어졌던 좀 참극 내지는 정말 뭐 코미디 같은 뭐 우픈 그런 일들을 두고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지원을 전면적으로 이제 철회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트럼프가 본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뭐 트럼프와 해리스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에너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주창을 하면서 이제 석유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어쨌든 이제 선거 국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리스도 이제 제한적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제 석유 개발 등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리쇼링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바이든이 그걸 이어왔고 해리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리쇼링 정책을 다시 뭐 바꾸거나 완화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막 계속 말씀드리자면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는 약간 좀 의문점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중공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뭐 어쨌든 그 서서히 하느냐, 뭐 대놓고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 이제 중공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뭐 민주공화 양당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와 해리스와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점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 정말 이번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크게 결국 이른바 트럼피피케이션이라는 그러니까 트럼프화된 정착들은 꾸준히 이제 트럼프 집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주당이 해리스가 되면 동맹 관계도 공고히 해서 이제 어떤 이런 동맹 체제를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계속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미국이 뭐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과거 50년대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8, 90년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이제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부담을 확실하게 이제 지워주는 그런데 여기에 또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제 뭐 저출산에 씨름하고 있는 두 나라가 뭐 동아시아의 이제 패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혹시나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실상 뭐 군사적 동맹 관계를 형성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이제 미국의 미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과 일본으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결국 한국과 일본이 이런 이제 변화되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또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이제 핵무장에 나서야 된다는 충고, 권고, 뭐 더 크게 보면 명령의 의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사라진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뭐 망령이든 유령이든 유산이든 무엇을 부르던 간에 미국의 트럼프는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변화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선거 결과야 뭐 저 같은 뭐 문외한이 뭐 트럼프가 이긴다, 해리스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최근에 해리스의 특히 이제 유세 내용들을 이렇게 뭐 언론 보도에 잠깐 접을 해보면 뭐 굳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뭐 선거 국면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트럼프의 얘기가 크게 다른 것은 없다. 뭐 자기들끼리 지지자들끼리는 뭐 해리스가 어쩌다 트럼프가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어떤 정책들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 국내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이제 세계 운영 전략에서도 차이가 나는 듯하지만 사실상 비슷해졌다. 양쪽 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실리를 찾으면서 대신에 이제 그간 미국이 지쳐왔던 부담들을 동맹국들이 이제 부담해라. 대신에 이제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어떤 그 동맹국들의 어떤 또 이익을 여지를 좀 주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뭐 이른바 우리나라 언론에서 호들갑 속에 떠들고 있는 K 방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이제 미국의 묵인 혹은 이제 승인이 있어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만에 하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한 미국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떠들고 있는 뭐 K 방산이 언제 사과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뭐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의 정당성, 당위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